단일민족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단일민족이에요? 그거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너무 우습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그때만 해도 그걸 엄청나게 중요해서 여기 썼잖아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변해온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세상은 별로 변한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생각해보면 너무도 많은 것이 변했어요. 관념이 변해버렸다고요. 우리 어렸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죽기 살기고 목숨 걸고 내세울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당히 덜 떨어진 생각처럼 돼버렸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세상이 쉽게 변해요. 근데 그 쉽게 변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한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알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지식을 배울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지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지식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을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있냐고요. 지식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유효기간. 쓸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지식, 더 오래 쓸 수 있는 지식일수록 더 근본적인 지식이 된다고요. 그런 지식을 얻어야 돼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장하는 그 지식이나 내가 주장하는 그 무엇인가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오랫동안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오랜 기간,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그게 결국 좀 더 근원적인 설명이고 근원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란 의미 같아요. 서양인들의 생각처럼 좀 더 보편적일수록 객관적이고 더 오래가고 진리에 가까워요. 진리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깝게는 돼요. 즉근도의. 도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이 기도 마찬가지로 좀 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개념과 좀 더 유효기간을 가질 수 있는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너무 쉽고 간단하게 이해하면 유효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게 감각적인 거잖아요. 또 유물론적인 거고. 이게 기다 하고 보여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인 강의의 의미에서는 기이긴 하죠. 근데 수련에서 말하는 기는 그 기가 아니에요. 오라라고 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 기라고 하든 그건 기라고 할 수 있는데 수도에서 하는 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기는 그런 식의 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로 잘못 알게 된 게 너무 많다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서양인들한테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인도인들이나 티베트인들이, 특히 인도인들이 많이 그걸 했죠. 그래서 그들이 초능력에 대해 설명한 걸 보면 상당히 과학을 빙자한 유사과학 같은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보면 어렸을 때는 그럴듯해서 재밌었는데 지금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열심히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유명한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롭상랑판가? 그런 사람들이 설명한 책을 보면 기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 중에 기를 어떻게 보게 하냐면 손가락 사이를 가까이 대면 그 사이에 약간의 아이보리색인가? 그런 식의 끈적한 거, 꼭 꿀이나 점액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기라고 하면서 말하기도 하고, 또 과학적으로 어떤 사진 찍어서 기의 모습이나 이거 보여준다고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기이긴 하지만 수도는 아니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두 사이에 어떤 검정색 배경을 해야 되나? 하얀색 배경을 해야 되나? 어두워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보게 하는 거야. 이게 그 중국 티베트 중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너도나도 베껴서 다 자기 이론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출처는 제가 본 바로는 그 사람이 먼저고, 그 사람보다 먼저 했는지는 누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성에 외계인 산다는 것도 이 사람이 한 거거든요. 미친 짓을 많이 했는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티베트과 인도에서는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자들이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 서양인들한테 퍼져나갔죠. 그 의도는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음흉한 거고 그들 입장에서는 그 원대한 포부가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왜 못했나 해서 남을 비하하려고 음흉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지만 뭐 방법상의 문제이니까 안 한 건 안 한 거고 그렇다고요. 상당히 의도적으로 인도인들이나 티베트인들이 서양인들에게 자기의 수도법을 전파시켰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인도가 영국에 점령된 거고 다르게 보면 전 세계가 인도한테 점령된 거죠. 지금은 그 인도인들의 2차 제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는데 얼마 전만 해도 라즈니시나 크리스나무이티나 이런 애들에 의해서 인들이 성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알게 됐었어요. 우리 성장할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하얀 머리, 노란 머리 애들이 지들이 성자인이나 착각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인도 성자들의 제자들이죠. 거의 제자이거나 영향받았거나 그 아류들이 다들 지금은 노랑머리, 흰머리, 백인이라고요. 백인들이 자기가 깨달은 것이 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점에 있는 책이라든가 아니면 명상단체를 이끌어 간다고 하거나 뭐 한다면 요즘은 다 백인들이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게 의도적이란 말이죠.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인도 애들이 작전을 짠 거라고요. 그냥 어설프게 서양의 인도 성자들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계획을 하고 넘어갈 준비를 하고 넘어가기 위한 방법을 계획하고 태어나서 거기에 따라 한 거라고요. 요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그걸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계획했는지, 얼마나 정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어요. 무서울 정도로. 그 영화에 지금 있잖아요. 요가, 지금 우리나라도 요가 선생 많잖아요. 살 뺀다고 하는데 그거 다 미국인들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도인들의 작전인 거죠. 우리나라 수련은 그 어느 곳에도 없어요. 오히려 차이나 수련보다 인도 수련이 더 전 세계적인 것이 됐잖아요. 거의 보편화가 됐어요. 요가는 이미 보편화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개념이나 철학을 보편화시키려면 앞으로 몇백 년이 흘러야 될 것 것처럼 보이세요. 네? 얼마나 흘러야 되냐고요. 근데 이미 어느 나라는 물론 많은 것이 왜곡됐어요. 그 요가로 수련할 수 없어요. 살 빼는 건 가능할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걸로 수련은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개념만으로도 그렇게 보편화시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세계에 아직 우리나라는 보편화시킨 것이 그다지 없어요. 김치는 보편화 안 됐잖아요. 지구 반대편에 유럽인들이 먹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가 안 한 나라는 없어요. 또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또 왜곡돼가지고 요가 하면 뭔가 상류계층인 거고 뭔가 그럴듯한 사람인 거고 뭔가 자기 삶을 건강하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인 양 좀 더 다른 식으로 또 왜곡되잖아요. 자꾸 말이 산으로 가는데 그래서 어렵긴 해요. 이게 기의 개념을 보편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쉽고 간단하게 설명한 건 맞는데 그게 전문수도가 수도의 성장, 성취를 위해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대중성과 질적인 곳에서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중적으로 나가려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꼭 도의 성장으로 이루어지진 않으니까 이 사이에서 어렵다고요. 그건 언제까지나 고민하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쉽게 설명해야 돼요?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 설명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 요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다 빠졌잖아요. 대중성으로 가다 보니까 근원성은 빠졌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요가로 수도할 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의 TV를 이렇게 보면 걔네 춤추는 거 재밌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이 나와가지고 다 열심히 춤추고 갑자기 진지해지고 이러는데 그러다가 보면 이제 어느 시간대 되면 이곳저곳에서 여러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연설을 이렇게 해요. 그 프로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수도를 그런 대로 한 사람도 있어요. 또 가짜도 있고. 근데 그들이 수련을 이제 못 알아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인도 자체 내에서는 수도가 얼마나 진지하게 되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지만 가짜는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연에는 아니에요. 그건 천열 방법 누가 천열냐가 문제겠죠. 대중들은 알아볼 수 없어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봐요? 본인도 못 알아보는데 가짜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그 악의적으로 자기가 가짜인 거 알면서 가짜 짓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 대다수는 자기가 가짜인지 몰라요. 자기가 가짜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자기가 잘 배웠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수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수련생도일 때는 그 과정이 맞았는데 나중에 권위를 얻고 나중에 성취했다고 됐을 때 어느 정도 수련해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수도한 이후에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동안 수련하는 것이 사실이 되는지 아니면 허물어질지가 된다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교만이라고. 내가 수도한 성취한 것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달라지느냐가 있어요. 항상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바꾸는 거고 기의 질적 변화는 마음의 질적 변화에 해당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가 어떤 질에 해당하는 기를 가지냐가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성취를 했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중에 수련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설프게 올라갔거나 교만하거나 마음에 빈틈이 생기거나 분명히 수련해도 삶이 힘들거든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나도 변하지 않았고 내가 성취해서 수도에서 올라갔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할 일도 없거든요. 또 나도 마찬가지로 힘든 게 힘들지 않게 되지도 않아요.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게 편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힘들게 하거나 날 찍어 누르던 상사가 갑자기 웃으면서 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내 기운에 의해 상대의 기운을 그리고 상대의 의식을 조절한 건데 그러면 더 이상한 거죠. 본질적인 현상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억지로 상대를 제어하는 건 그놈이 그만큼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이 돼요. 주변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돈은 내가 변해가는 거였지 세상이 변해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 이 세상과 관계하면서 변화시키는 건데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기운이나 어떤 다른 신비 능력으로 주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상대를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변화시키는 거여야 돼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만약에 내가 수도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있다면 이제 많은 우화직과 에피소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화되고 깨닫고 막 이런 말도 많이 해놨잖아요. 그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신의 문제는 당신이 해결하라고요. 네 공부인 거고 네 마음이잖아요. 네 마음을 내가 갑자기 좋은 기운 줘가지고 좋은 사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너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간단한 걸 모르냐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놓은 것이 너무 많지, 책에. 그래서 사상 사람들이 내가 깨우쳤다고 해서 사람들은 주위를 행복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영향을 주지 말아야 돼요. 준다 할 때 정밀하게 줘야 돼요.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줄 때와 주지 않을 때, 영향을 줄 때와 주지 않을 때, 도울 때와 돕지 않을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태종에서 또 설명하다. 저번에도 또 잊어먹었는데 또 생각 안 나. 어쨌든 이제 다른 사람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월등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깨닫게 하는 능력이 초능력이나 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라고요. 신경 써서 하나하나 가르치고 하나하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때 물리적인 것으로 하는 거라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먹을 걸 주기 위해서는 먹을 것부터 우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사를 짓든 공장을 만들든 사업을 하든 그걸 해야 내가 먹을 거 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사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 없이 오병이어 한다고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한번 배에 한 번 할 수는 있어요. 한 끼 먹이는 건 할 수 있고 그런 건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끼 먹는다고 시간 지나면 또 배 안 고파요? 배 고프단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됐다고요. 근본적인 해결은 자본주의가 해줬잖아요. 자본주의 위대한 겁니다. 자본주의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또 해결할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게 성자나 성인이나 도 닦은 사람들이 해결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그들이 하지 않았잖아요. 이 세상은 도인이 이런 문명을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백인들이 해줬어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성인들이나 과거 동양인들의 성자들은 깊게 반성해야 돼요. 백성을 위하고 중생구제하고 광제 창생한다고 그 지랄을 했지만 네가 한 게 뭔데? 결국 이 세상은 백인들이 해서 구원시켰잖아요.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아무도 이 세상을 구제하지 못했어요. 배고픔은 왕도 해결 못해준다며. 근데 자본주의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수도해서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수도해서 다른 사람한테 도력으로 뭘 해주는 거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고, 결국 해줄 것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요. 엄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수도가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차라리. 그게 결국 상식적인 문명을 극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볼 수 있을까요? 상식적인 문명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문명을 파괴하고 싶으면 어떤 개인적인 도력이라든지 신묘한 어떤 능력보다도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 문명에 대해서 딴질 걸면서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좀 더 나은. 네, 그러니까 그게 문명 비판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명 비판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문명은 위대한 문명인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인정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문명 비판하는 것은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이나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고 뭐를 하는 건데, 배부른 자가 헛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우선은 너 배부르잖아. 배부른 것이 쓸데없는 생각도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배부른 이후에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할 때 방법은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을 좋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그건 무작정 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문명을 구제하거나 문명을 확 더 좋게 만든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지금 자체가 이미 지상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요. 네가 그거 하기 위해서 외국을 배웠어요? 아니면 외교를 배웠어요?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소수자들의 인권, 소수자들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뭐 구체적으로 한 게 있냐고요. 그냥 문명만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진 문명에 대한 그 기초 근간에 대한 위대함이라든지 우리 삶이 이렇게 좀 편안해지게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할 때 인정하고 뭔가 자기 의도를 내보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 건 알고서 내가 뭘 했는지를 주장하는 그런 내 시리즈를. 네, 그리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고 하라고요. 주장은 남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왜 네가 하지 왜 남보고 하라고 그래요?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잖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해야 되는 건데 다른 건 저는 그렇게 능력이 많지가 않아요. 저는 한 놈만 패는 사람이라서 하나만 할 줄 알아요. 그냥 두 개, 세 개 하다가 못하는 것보다 하나로 제대로 하는 게 제 신조이기 때문에 전 하나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은, 다른 부분은 다른 사람이 하라고요. 저는 정치 몰라요. 정치는 정치인이 할 뿐이에요. 제가 정치인들을 함부로 욕하고 싶지 않은 이유도 제가 정치를 할 줄 몰라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은 그래서 그런다고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내가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주 안 하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한다고요. 그건 열심히 하겠다고요. 내가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다른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으라고요. 그게 사명이라고요. 네 사는 이유가 뭐냐, 그걸 모른다는 건, 자기가 자기 사는 이유를 모른다는 건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뜻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상한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는 이유를 모른다고 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 너무 거창하고 너무 대단한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생각하면 돼요. 잘못하면 교만이에요. 허영이라고요. 그거 다 허영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비판하고 함부로 떠드는 건 허영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전문가가 우선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더. 완벽하면, 제가 이만큼 한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그래서 전 공부 또 하잖아요. 전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능력을 얻기 위해서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얻었으니까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제 방식이에요. 전 한 놈만 패기 하는데 한 놈이 죽으면 다른 것도 패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요. 이건 내 방법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가지 뭐 정치, 경제, 문화, 사업 다 제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하고, 할 수 있는 거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또 다른 것도 하고 하면서 뭐 그건 내 방법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건데 하라고요. 말만 하지 말고 하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공부하면서 저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자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알려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 좀 생기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을 시키는데 어디서부터 교육을 시키냐를 따져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얘들한테 교육시키는 거가 1차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의 그 궁극을 향해서 이렇게 자꾸 타인들을 깨우는 방법들로 이렇게 나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내 애들이 또 성장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이들을 또 가르치고 키울 거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단계.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변화가 오기도 하고 그럴 건데, 또 그러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돈을 벌지 않습니까? 이게 돈 버는 것도 또 나름 열심히 해야 그 번 돈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교육으로 귀결이 되는 거 같아요. 그게 분별할 게 있어요. 그 말이 다 맞지는 않아요. 우선은 자천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자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고, 내가 이제 가정에서 자식들한테, 이들한테 어떤 좋게 가르치거나 교육을 하거나 어떤 부분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다른 거예요.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아니면 집안에서 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라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문제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시키거나 내가 그들한테 자천을 시키거나 자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이런 건 다른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천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졌을 때 하는 거예요. 자천하는 사람이라고 꼭 다른 사람 자천시킬 필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 가르치는 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아무나 못 가르쳐요. 가르치는 것도 재주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요. 자기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가르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걸 할 수 없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천한다고 해서 자천 가르치겠다는 건 이건 다른 문거라고요. 근데 그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집안에서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자식 가르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쳤다는 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왜 해요? 아니 사업을 간신히 사업을 하라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먹을 거 해결해 주던가 다른 사람이 내가 사업하는 곳에서 돈 벌면서 자기 삶을 질을 향상시키게 하는 것을 하던가 오히려 그게 더 좋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자본이 좋다고 했잖아요. 삶에 만족을 주는 것도 있어요. 돈 벌어서 많은 사람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을 탈면서 엄청난 희열감을 갖는데요. 물심주의로 욕할 필요 없어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월급 받으면서 얼마나 만족감을 갖고 충족감을 갖고 또 좋은 물건 살면서 쇼핑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그게 우선은 돈이 흘러야 되고 자본이 흘러야 되고 물품이 흘러야 되잖아요. 상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상업만 있게 되는 건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맞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미래는 그건 변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처럼 오직 관직에만 가겠다고 관직만이 좋은 거고 위대한 거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관직이 몇 명이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농사 짓거나 아니면 그 외에 뭐 하거나 어떤 간에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그 일에 종사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당연하지 않아요? 다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공부해야 돼요. 자천한다고 해서 갑자기 허영 들어가지고 세상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너나 하세요 라고 해야 되는 너부터 부지하고 다음에 생각하자고 해야 돼요. 먼저 가르칠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기가 자기도 못 가르쳤으면서 남 가르쳤다고 하면 이미 경도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자천을 하는 거하고 자천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나는 자천을 해서 대단 넘어가거나 뭐 천단 넘어갈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더 대부분이에요. 나는 올라갈 수 있는데 남은 올라가게 못해요. 이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거지. 시간도 된 것 같은데.